공천 헌금 1억 원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한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있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오늘 당에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새롭게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병기 징계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당선된 직후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된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김병기 전 대표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강선호 의원님 문제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강력하고 민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의 징계 오늘 중으로 결론 날 거다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 차원에서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을 생각한다면 자진해서 탈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절대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동의하는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지금 수석 대변인의 말이 정청래 대표와 공유된 것인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불과 한 이틀 전만, 2, 3일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공개적으로 뭐 탈당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압박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정청래 대표의 하는 행보를 보면 네. 이상한 대목이 많아요. 이 김병기 원내의 여러 가지 행태, 지금 나는 아는 열 몇 가지가 넘는 행태는 몇 달 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12월 11일부터 나왔는데요. 네. 그걸 25일에 징계위원회에 올렸다고 그러고 그걸 비밀에 붙여줬어요. 그것 또한 추후에 그 이상하죠. 알렸죠. 그것도 1일 날 공개를 했어요. 네. 1일 날 막 왜 강선호만 징계위원회를 가냐 뭐 하는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1일 날 공개를 하면서 25일 날 사실은 우리 징계위원회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판원으로 바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정으로 봐서 정청래 대표는 막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르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에 관해서는 천천히 신중하고 비밀을 유지해주고 다 봐주는 몸짓을 보이고 있어요. 1일까지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심판원 날짜가 이제 오늘로 잡히고 이러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 이틀 전부터 분위기가 바뀐 건데요. 이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당내의 사정도 있고 청와대하고도 뭐 교류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도저히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당이 조치를 취하지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여기서 오늘 만약에 흐물흐물하게 갔다가는 당이 꼴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중징계를 하고 나서 그 이유입니다. 네. 중징계를 하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문제는 김병기 의원이 그걸 마음으로 승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김병기 의원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여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파가 있고 만약에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아무 얘기를 못 한다거나
경징계 쪽으로 몰아간다고 그러면 당이 꼴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원의 수습이 좀 늦었다,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또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과의 녹취도 저는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결단코 더 이상 없다 그러는데 결단코 없으면 안기부 출신이 아니죠. 절대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버티는 거라고 봅니다. 찐명계, 친명계 하다가 신명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었어요. 김병기 의원을 칼잡이로 쓴 거예요. 칼잡이를 어떻게 자릅니까? 무슨 뭐 간산이 뭐니 해서 핵심 세 자리를 한꺼번에 준 상태였는데 그럼 여기 보고 칼춤 추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릅니까? 자, 진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홍천 의원님? 원래 김병기 의원은 2016년도에 문재인 영입 인재로 들어왔었죠. 2016년 4월 달 총선 전날 네. 당시 문재인 대표가 김병기와 조홍천을 콕 찍어가지고 두 사람만큼은 좀 살려달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문재인의 그림자로서 계속 그 이후에 가다가 네. 22년 대선에서 크게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 뭐 직책을 맡거나 역할을 한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2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빈자리 개항으로 들어가서 빠지를 달고 그해 여름에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대표직에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네. 급속도로 친명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신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3년 9월 27일인가요? 9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 밤에 네.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이 뭐 아주 극대노를 했지만 이분 또한 오늘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의 개로 기록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기억납니다. 야, 이 네. 뭐 급발진을 했죠. 그 이후에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예비후보 검증위원장, 또 뭐 하나 더 있죠. 뭐 경선관리위원장, 네. 뭐 이런 각종 요직을 도맡으면서 비명행사의 틀을 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거를 네. 김병기 당시 간사 혹은 위원장이 혼자서 디자인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 명이 관여가 됐을 건데 최종적으로는 대표의 컨펌이 없이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각종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이고 통화 녹취라든가 네. 뭐라도 하지 않았겠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좀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칼에 쳐내지 못하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경험도 있으시고 수사 경험도 있으신 조홍천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지만 뇌피셜입니다. 네, 이지만 알겠습니다.